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저는 되게 야구를 좋아해서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차마 생명공학과를 쓰지 못하고 신소재공학과를 그때 쓴 거예요. 금속공학 개론이 너무너무 재밌네. 군대를 갔다 온 친구는 너밖에 없다. 가겠느냐. 저는 약간 될 때까지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다 퀄리팅 다시라 해야 되나? 오, 나도 다 앵걸리잖아. 바로 그 생각했어. 남들이 안 간 길을 갔는데 본질로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 가. 요즘에 가장 핫한 산업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으로 유명한 우주 산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귀하신 두 분을 모셔보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전액을 투자해서 만든 우주산업 회사인 블루 오리진에서 뉴글랜드 팀 재료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민입니다. 와,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투자자 박동근이고요. 단태 형이랑 작년이랑 올해 벚꽃저주 총회 2번 연속 여행 갔다 온 지인 찬스로 재미있는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동근이가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동근이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하게 되면은 댓글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프 베조스가 있는 블루 오리진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아니시다. 찐 한국인입니다. 네. 그 찐 한국인이 도대체 어떻게 가시게 되셨는지 부산으로 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까요? 네, 부산? 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저는 되게 야구를 좋아해서, 왜냐면 또 구도의 도시 부산 롯데 팬으로서 롯데 팬이십니까? 또 저희 아버지께서 야구 선수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좋아해서 야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학교 선생님들은 조금 말리셨어요. 그래도 좀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때 부산에 뭐가 생겼냐면 부산 국제고등학교가 생겨요. 국제고가 부산에 생길 때 병설로 부산 국제중학교도 같이 생겨요. 아버지께서 정보가 빠르시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드시고, 그러면은 국제중학교가 어차피 추첨이니 여기에 너의 운을 한번 걸어보자. 합격을 하면 야구를 그만두고 너가 공부를 할 운명인 거고, 이게 안 되면 아빠가 야구를 한번 밀어줘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9대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경쟁률 뚫고 덜컥 돼버린 거예요. 제프 베조스를 만날 운명이었네. 국제중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되게 작아요. 이거 심지어 더 작아졌죠. 30명씩 두 반. 그 중에 60명이니까 그 중에 24명은 해외자 특별 전형해서 외국에서 5년 이상씩 살았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모아서 하니까 수업도 되게 다르고, 부산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또 모셨으니까 퀄리티도 되게 좋고, 또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에 부모님을 떨어져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너무 즐겁게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중3이 돼서 이제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숙사의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기숙사로 갈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목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이 정도의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언어나 이런 거에 큰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아서 남은 옵션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고를 가야 되겠다. 과학고. 부모님한테 나는 과학고를 가겠다. 나는 과학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 그때는 이제 거창한 꿈들을 꾸잖아요. 사춘기니까. 지금 바꾸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바꾸는 건 아니고 바꾸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고 과학고 가서 한 2년 동안 꼴찌만 했죠, 거의. 아, 정말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갔어요. 진짜 저는 뭐 뒤에서 3등, 뒤에서 2등, 물리2 같은 경우 뭐 뒤에서 2등 막 이렇게 하고, 수학 같은 경우 뒤에서 5등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때 저를 구해준 학문이 생명과학. 생명과학이 의외로 저랑 좀 궁합이 맞더라고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2학년 때쯤에는 이제 학교 대표로 생물 경시대회도 나갈 수 있고, 전국대회도 나가보고, 대학 경시도 칠 수 있는 수준은 됐던 것 같아요. 그거 덕분에 1학년에 암흑기를 보내고 2학년 때는 조금 대회를 좀 나가면서 재밌는 것도 재밌어지죠. 네, 경시 성적이 있으면 이제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좀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그게 또 됐었던 시기엔 이제 2학년 때 그렇게 해서 또 경시 대회가 잘 되니까 어깨에 뽕이 가득 차고 자만 맥스가 차올라서 그 느낌 알아요. 조기 졸업 딱 넣고, 조기 졸업이 그래서 실패를 하죠. 잘 못하니까.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다가 조기 졸업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들이 조금 이렇게 농담 삼아 하셨던 말들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거예요. 이제 3학년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필 그때 부산과학고에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냐면 Research and Education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요. 이건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뭐 이렇게 해서 연구실을 좀 연결해줘가지고 3학년 학생들이 좀 이렇게 기니피그가 된 거죠. 실험을 좀 한 거예요. 첫 회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첨을 했는데 제가 포항공대에 또 걸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연구에 참여를 하고 그 리포트들을 분석해서 발표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한번 파일럿처럼 해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짧게 견학을 시켜줘요. 4박 5일 정도 연구실에 들어가서 대학원생 연구들을 좀 도와줘보고 리포트 쓰는 거 어떻게 쓰는 건지 좀 배우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4박 5일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대학원생들을 도왔어요. 너무 좋은 기회니까. 그리고 교수님한테 쫄랐죠. 내가 포항대를 너무 오고 싶다. 작년에 왔었는데 이런 질문 실수해가지고 떨어졌다. 추천서라도 써주면 내가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포항대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수능 보고 다른 일반 대학 가고 의대나 이런 데를 가는 것보다도 포항대 너무 오고 싶다 했는데 예쁘게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때 추천서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남홍규 교수님이 주임 교수가 되셨어요. 생물학과 주임 교수가. 아, 그러면은 뭐 거의 프리패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추천서가 있으니까 고3이고 내신도 조금 딸리고 하는데도 면접을 불러주신 거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물 문제들이 면접으로 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식물 면접을 잘 받고, 과를 쓸 때 제가 내신이 너무 안 좋은 걸 아니까 그 당시에 너무 황우석 막 이렇게 해가면서 붐이 일 때가 2004년, 2003년, 2004년 이때가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네. 차마 생명공학과를 쓰지 못하고 신소재공학과를 그때 쓴 거예요. 아. 그 전에 네. 한 3년 동안 계속 경쟁률이 조금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거기를 딱 고른 네, 거네요. 그래서 신소재공학과. 전략적인 선택.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남홍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치. 합격자 전화 명단에 오겠지. 없더라. 어떻게 된 거냐. 그치, 전화 바로 오지. 내가 추천서를 써줬는데. 약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연구하고 그 교수님에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합격자 명단에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소재공학과를 썼습니다. 그때 생명공학과 경쟁률이 15대 1, 20대 1 막 이랬거든요. 정말 많은 천재들이 모여있었고. 그래서 신소재공학과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왜 그랬냐 이렇게 한 소리 듣고 신소재공학과를 진학을 했죠. 그리고 저는 또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인간인 것 같아서 과학고에서도 그렇고 포항대 와서도 너무 힘드니까 이 경쟁이라는 게 1학년 마치자마자 군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1학년 마치자마자 현역으로 입대를 이렇게 하고 또 그냥 우리들끼리 석사나 얘기. 박사를 하면은 병특을 많이들 하니까 그쵸. 군대 안 그쵸, 가도 그쵸. 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100% 안 가겠거니 하고 군대를 갔다 온 게 정말 나중에 신의 한 수가 돼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2학년 때 복학을 했는데 전공을 배우잖아요. 근데 연력학이랑 수리물리 이런 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새로 배우는 과목들이. 그게 약간 군대 버프 같은 그러니까 나도 딱그 느낌 약간 그랬을 알았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목말라서 재밌을 리가 없는데. 뭘 하든 재밌을 수밖에 없는 시기. 그러니까. 나는 시험 공부하고 싶잖아 군대 가면. 이거 딱 이 시기. 그럴 수도 있는데 연력학이 너무 그러면 재밌었어요. 오케이. 제가 찐으로 그다음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재료물리랑 연력학이 그 재료물리에서 양자역학을 처음 배우거든요. 아. 근데 되게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수식 이런 거는 하나도 수식은 기억이 안 아직도- 나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있잖아요. 통찰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력학이랑 딱 또 맞물리는 그게 또 연력학이랑도 맞물리죠. 네. 하나는 거시에서 시작하고 하나는 미시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이게 맞나요. 이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 학기를 보내고 나니까 원래는 2학년 마치면 전과를 하기로 했었는데 생명과로 제가 다짐을 드렸었죠. 전과를 하겠다. 전화해가지고. 네, 왜냐면 추천서도 써주셨고 그리고 제가 또 고등학교 때는 생물을 전공을 했었으니까 뜻은 분자 생물학에 있었죠. 엄청 연구 맞아요. 분야가 핫했고 연력학과 이 재미에 재료물리에 재미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3학년으로 몰래 올라갔죠. 금속공학 개론을 들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사랑에 빠지게 돼요. 금속공학 개론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진짜 극히 드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나도 얘기하겠어. 창업 동아리나 아니면 뭐 공대를 많이 보는데 금속공학, 재료공학에 빠져가지고 미쳐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지금 거의 유일한 케이스 같아. 네, 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성학 교수님 수업, 김낙준 교수님 수업을 듣고 금속에 너무 사랑에 빠져서 3학년 마치자마자 대학원 입학시켜달라고 졸르기 시작해요, 제가. 근데 교수님 레벨만 가겠다고. 근데 이성학 교수님 연구실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랩에 가서 재밌게 연구를 했는데 이성학 교수님의 연구실 간 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많이 하게 해주셨구나. 밀어주셨어요. 사실 대학원생이 되면 이제 교수님이 시키는 거나 아니면 그 랩에 떨어지는 과제들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어필을 있게. 그러니까 해서. 주장도 많이 하셨고 네네네. 또 할 수 근데 있게. 교수님은 그런 학생들이 좀 잘 없어요. 왜냐면 교수님 지도 교수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치. 잘 맞아. 없으니까. 보통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난 교수님이랑 그 막 미팅하는 것도 힘들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독대하는 것도 그냥 뭐 내가 학생이고 학부생 때가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고 훨씬 쉽죠. 네, 그렇죠. 대학원생이 되면 그냥 미팅하는 것도 같이 만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냥 맞아요. 상사 느낌? 상사 정도가 그냥 아니죠. 상사가 훨씬 편해. CEO급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랩의 수장이잖아요. CEO랑 굳이 말하면 신입사원 때 CEO랑 약간 독대하는 느낌. 그렇죠. 그냥 직장 상사 느낌이 아니야. 직장 상사는 그렇죠. 막말로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나 빠이빠이 나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내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재밌는 게 있으면 요즘 연구 트렌드가 이런데 이거를 우리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좀 적극적으로 했더니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셨어요.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저희 연구실 졸업생들이 보통 이제 전문연이나 정출연이나 이런 데를 가죠. 근데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미국에 포닥을 나간 거예요. 지금 한국의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 성효경 박사님이라고 진짜 본인의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그때는 이제 이력서도 막 수백 개 뿌려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브라운 동부의 미국 동부의 그쵸, 브라운 대학교에 유명한 대학이죠. 네.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에 이제 간 거죠. 자기 능력으로 포닥을 간 거예요. 그래서 포닥을 귀하게 갔으니까 귀한 기회로 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밤에 막 잠 안 자가면서 실험하면서 해서 1년 안에 막 성과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그 브라운 지도 교수님이 되게 예쁘게 봤나 봐요. 한국인 학생이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는데 한국인을 한 명 더 뽑았으면 좋겠다. 포닥을 한국에서 한 명 더 데려올 수 있냐 이렇게 돼서 또 이 선배가 의리를 지킨다며 저희 교수님한테만 딱 말한 거예요. 다른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많이 있는데.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했고 저희 교수님이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병특이 걸려 있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아 맞아 병특. 저는 그때 맞아. 이제 5년차로 막 넘어갈 때였거든요. 박사 과정이실 때요. 지금 박사 약간 과정. 시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그 생명공학과를 가시려고 했으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신소재공학과를 들어가시게 됐고 네. 들어가서 적응을 못해서 군대를 바로 갔다 왔더니 군대 버프를 받다든지 아니면 정말 학문이 너무 좋았는지 전공 과목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석사와 박사까지 하다가 그쵸. 석박 하고 통합으로 갔는데 보통은 이제 5년 정도 해야 되는데 그쵸. 5년 차로 넘어갈 때 그 전해에 그러니까 제가 졸업해보다는 사실은 2년 전에 그 선배가 나간 거죠. 네, 네. 두 해 선배가 나가서 그렇게 잘하시고 제가 4년 차 때 그 선배가 워낙 잘하셔서 기반을 닦아 놓으시고 제가 4년 차 끝나는 시점에 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한테 얘기를 드린 거고 저희 교수님이 그래서 주변에 심지어 옆랩 뭐 근처 랩까지 다 찾아보셨는데 다 근데 해외로 나갈 보통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석박 통합 이런 거 하는 애들은 사실 병특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군대를 안 가죠. 그러니까 보통 그쵸. 군대를 안 가는 그쵸. 게 국룰인데 네. 먼저 진출해 계셨던 선배님께서 브라운 대학교에 있었던 선배님께서 되게 좋은 포닥 기회를 갖고 왔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군대를 마치지 않은 다른 친구분들은 그 미국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군대를 안 마쳤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현민님만 특이하게 1학년 때 군대를 갔다 오는 바람에 그렇죠. 대학 졸업을 1학년 때. 한 사람 졸업을 앞둔 사람 다 묶여 있으니 한 해 더 내려온 거예요.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기회를 저를 묶어두고 다른 랩이나 다른 학교에 줄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서울대라든지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 줄 수도 있는 건데 이 기회가 너무 아까우니 너가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군대를 갔다 온 친구는 너밖에 없다. 가겠느냐. 근데 저는 또 그 당시에 되게 버릇이 없었던 게 제 5년차 실험 플랜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하면 되게 박사 학위로서는 되게 의미 있는 실험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분야를 제일 잘하는 곳으로 포닥을 가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운은 그렇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희 교수님 또 브라운 출신이세요. 브라운의 연구문화를 잘 아시고 브라운이 금속재료 쪽으로는 잘 하는 곳이니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시점에서 부랴부랴 3개월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후딱 마무리하고 6월에 미국으로 넘어가죠. 브라운으로 넘어가셨군요. 그렇죠. 이게 제 생각에는 두 번째 큰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국제중학교를 갔기 때문에 과학고 포항공대를 갈 수 있었고 심지어 포항공대 대학원까지 갈 수 있었고 근데 군대를 이른 나이에 갔다 왔기 때문에 대학원 코스를 심지어 끝내기도 전에 좋은 기회로 브라운의 포닥을 또 저희 교수님이 워낙 학생을 생각하시는 인자하신 분이니까 졸업을 빨리 시켜주신 거죠. 훈훈하다. 교수님 칭찬, 지도 교수님 칭찬을 하는 그런 쉽지 왜냐면 않은 거예요. 5년까지 혹은 6년까지 붙잡아줄 그쵸, 수도 엄청 있는 많죠 건데. 사실. 네. 그래서 근데 뭐, 예. 그래서 이제 도미를 하게 되죠.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브라운에 정착해서 1년이면 끝나고 한국으로 혹은 1+1 한 2년 정도 연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제가 무려 3년 반을 거기서 포닥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브라운 대학교의 지도 교수님 샤반 쿠마라고 인도계 미국인인데 그 교수님이랑 사이도 너무 좋고 저도 소위 말해서 낙하산이니까 저를 추천해 주신 분들 욕되게 할 수 없으니까 진짜 열심히 했죠. 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성과도 되게 좋았어요. 논문이 아쉽게 안 나왔는데 왜냐면 제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학계에 남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인더스트리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좋은 기회를 계속 주셔서 3년 반 정도 포닥을 하고 조금 아카데미와 인더스트리의 관계를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특수성인 줄 알았는데 금속 재료조차도 이제는 인더스트리가 너무 앞서가고 학교가 훨씬 더 그렇구나. 느린 거예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도 정말 빨리 혁신이 필요한 것들은 자기네들이 돈 이만큼 벌어서 다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롱텀으로 해도 될 것 같은 것만 학교에 이렇게 조금 과제로 프로젝트로 주는 이런 식인 걸 깨닫게 돼서 아 그러면은 내가 진짜 뭔가 첨단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 업계로 가야 된다. 업계로 가야 되겠구나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 막 지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브라운 계약이 끝나고 조금 한 석 달 정도 백수로 있다 업계에 이렇게 쓰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포스텍 막 이렇게 몇 손가락 안에 치지만 미국에서는 포스텍 못 들어본 모르거든요. 사람이 더 많겠죠. 네, 서울대도
모르는 경우도 진짜 허다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상한 데서 박사를 했대. 근데 브라운에서 일단 포닥을 한 건 알겠는데 그래, 3년 그러니까. 반이나 그치, 했고 그치. 왜 이제 와서 인더스트리로 나오지? 같은 게 돼서 이력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탈락된 경우가 되게 많았고 인터뷰를 봐도 항상 첫 질문이 그거예요. 왜 인더스트리로 오느냐? 너 교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와서 발만 그치, 담그고 푸닥-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막 이런 그렇게 볼 수도 있네. 질문들이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일단 동양인이고 한국인이고 기회가 잘 없으니까 나중에 세봤는데 콜드 이메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 잘하고 레주메 그 이력서 첨부해가지고 보내는 이메일을 나중에 세보니까 한 1200개 정도 보냈더라고요. 1200개요? 링크드인으로 와, 이거- 리크루터나 매니저들이나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안 가리고 비슷한 업계에 있는 사람이면 1200개 정도를 뿌렸고 와. 그 중에 한 80개 정도 리플라이를 받았어요. 와, 1%도 안 되네. 너 되게 임프레시브하구나. 뭐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겠다. 그러고 그 중에 한 10개 정도가 실제로 인터뷰로 인터뷰를 받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와, 0.1%만 인터뷰를 받네. 이게 여기서 이제 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약간 될 때까지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어서 막 그런 식으로 어그레시브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걸 되게 예쁘게 봐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연결이 되고 실제로 그분이 나중에 저를 데려갔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내가 이 회사에 있는데 내가 사실은 다른 스타트업으로 옮긴다. 옮겼을 때 내가 재료팀을 맡게 될 텐데 너를 그때 널 불러줄게. 불러주겠다. 그래서 조금 기다림이 있었는데 그 사실은 1200개에서 1100개가 답이 안 오고 80개가 대답이 와도 뭐 그래 뭐 잘 알겠어 기회 있으면 줄게 이면 사실 그 답장도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제가 집착은 안 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이것도 당장의 기회는 아니네 이랬는데 한 2달 있다가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면접 한번 보러 와라 샌프란시스코로. 그때 간 회사가 카이로스 파워라는 회사예요. 카이로스 파워는 뭘 하는 회사냐면 차세대 원자력 발전 개념을 연구하는 회사예요. 지금 원자로는 다 중수로 경수로 다 물이 어쨌든 이 원자 핵 식히기 위해서 물이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연료봉을 네. 식히는 재료, 그러니까 쿨런트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오퍼레이션 온도가 대충 한 4,500도 정도 되거든요. 좀 낮은 데는 한 350. 근데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럼 이미 증기 상태인데 이걸 액체 상태로 유지하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거대 설비로 갈 수밖에 없고 원자로 체인버의 그 벽의 두께도 철판의 두께도 엄청 두꺼워지고 그러면 두꺼워지니까 용접하기 어려워지고 용접한 곳에서 크랙이 생기면 새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잘못하면 터지거나 그러니까 이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원자력 그렇죠. 원자력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물로 이렇게 그렇죠. 높은 온도인데 물로 억지로 이거를 그 식히려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궁극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거죠. 차세대를 연구하는 그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이제 가신 곳이 그 중에 하나. 네, 제가 간 곳이 카이로스 파워라고 소위 말해서 4세대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제 물로 하면 3세대고요. 이제 몰튼 메탈, 그러니까는 금속을 녹여서 예를 들면 이제 소듐 리액터. 우리나라는 소듐을 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듐이라는 금속을 쿨런트로 사용하면 이제 3.5세대 정도라고 불러요, 저희가. 네. 근데 4세대는 염을 녹이거든요. 우리가 소금 먹는 소금도 사실 염의 일종이죠. 무기화물을 이게 화학 반응을 시켜서 액체가 나오고 나면은 염이 하나 나오는 요런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셨으면 이런 거 아실 텐데 염 중에서 어떤 염들은 한 200~300도 되면 녹아요. 근데 끓는 점이 한 150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얘네한테는 400도, 500도가 그냥 미지근한 물 정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쿨런트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의 대체제를 찾은 거네요. 그렇죠. 400~500도에서도 압력 없어도 괜찮은 네. 물의 대체적으로서 염을 선택하는 게 지금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그렇죠. 그게 4세대 네, 4세대 원자력 발전의 네.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첨가물이 더 들어가면 그 우리가 피션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반응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어떤 부산물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산물. 그쵸. 그러니까 고준위 원소의 방사성 원소라든지 방사성. 뉴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제어할 수 있기도 해요. 물론 그 물질이 건강에 되게 좋진 않아서 그 순도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되긴 하지만 순도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패시브 세이프티, 애초에 안전성이 보장된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고 압력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용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를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디든 가면 전기를 대량 생산하는 원자로든 화학발전소든 발전소가 있고 그거를 송전을 해서 변압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리드로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패시브 세이프티라서 어디에나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예를 들면 블록마다 하나씩 둔다면 전선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효율도 올라가고 로스도 적어지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만약에 더 작게 만들면 로켓 엔진으로 달거나 그게 아바타 우주선 아바타 우주선은 아마
피션이 아니라 퓨전이겠죠. 좀 더 작게 가면 이제 그 아크 원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코리더도 사실은 퓨전이죠. 그러니까 퓨전이랑 피션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제 역시 네, 그쵸. 역시 이제 엄격하시네 자기 네. 전공 쪽으로 엄격하시. 그런 회사에서 네, 차세대 일을 원자력 발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최초의 머티리얼 엔지니어, 재료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뭐 재료 선정, 그다음에 재료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승인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갭 찾아서 데이터 채워 넣는 테스팅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이제 블루오리진으로 가게 돼요. 블루오리진. 와, 드디어. 저는 항상 금속 재료를 연구하면서 제일 궁극으로 가고 싶었던 곳은 무기 아니면은 우주선이었거든요. 뭐 이거- 박격포 네. 시절부터 로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시 돌아가서 그때 연결이 되는 게 박격포를 쏘면서 금속이 네. 너무 재밌어진 부분도 사실 있어요. 아 진짜? 무기들이 대부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 그쵸, 그쵸. 그리고 그렇긴 되게 하죠. 과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아 뭐 그렇죠. 수류탄도 심지어 그 안에 금속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삶이 약간 운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결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면은 이게 다 커넥팅 다시라 해야 되나? 오, 나도 다 연결되잖아. 바로 그 생각했어. 연결되는데 연결되는 거 보면 남들이 안 간 길을 갔는데 본질로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 가.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안 간 길을 갔는데 보통 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분이 성공한 건 뭔가 남들이 안 간 길을 갔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길에 최선의 길, 최단 길을 항상 찾아내는 것 같아. 이런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돌아보면 다 우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아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인생을 지금 낭비한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한순간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거의 결과적으로. 없어요. 다른 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저 그렇게 낭비 그 자체라 가지고 제 인생. 아니, 이제 제가 금속을 좋아했던 이유가 범용적이잖아요. 금속은 사실 어디에나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몇천 년 동안 철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철기 시대가 안 끝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철이 물보다 싸니까. 그리고 저는 또 다 너무 좋게 박사 지도 교수님 너무 좋은 분 만났고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교수나 혹은 뭐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데 가서 네, 처음에 미국 가실 때만 해도 그렇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포닥을 마치고 와서 네. 좋은 교수 기회가 있으면 교수가 되고 싶고 혹은 연구원으로 가고 싶다.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가면 좋겠다. 저는 그 중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를 딱 찍어놓고 네, 있었어요. ADD. 너무 재밌을 ADD.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로켓, 우주, 그다음에 뭐 무기 이런 쪽으로 다 있네. 결국에는 뭐 항우연이랑 제일 가까이 그 밀접하게도 협업하는 하고. 네. 하는 것도 ADD에서 그쵸. 정말 정보 교류가 많고 그래서 ADD를 너무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을 안고 미국에 갔었다가 아카데미를 사실은 저는 포기를 한 거예요. 제가 능력이 안 된다고 봤고 그다음에 제가 재밌어하는 건 인더스트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에 간 거고 미국 커리어가 하나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터뷰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한번 뭐 하고 있냐가 일단 질문이 있으니까 아, 좀 그치. 훨씬 편하고 일단 이 회사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증명이거든요. 네, 사실. 한 번 스크린이 됐다는 어. 거고 예를 들어서 영어에는 문제가 없다. 회사 어. 생활 하는 데는 회사 생활 한다도 문제는 없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블루오리진은 직접 이제 찾아보시고 어플라이를 하신 거예요? 어플라이를 했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1년 반 정도 지나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스타트업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는 한 것 같다라는 제가 35번째로 들어갔는데 제가 나올 때는 한 120명, 130명 됐으니까 그리고 저 말고도 재료 쪽 하시는 25년부터 뉴클리어 인더스트리 쪽에 있던 교수님도 조인을 하시고 했으니까 저의 입지도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들으니까 재미도 좀 많이 잃었죠, 저 스스로도. 그러면은 내가 이제 요걸 교두보 삼아서 내가 원래 진짜 하고 싶었던 우주 회사들에 좀 어플라이를 많이 해보자 했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 당시에 블루오리진은 사실 여전히 되게 영했고 혹시 몇 년도예요?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19년. 네. 코로나 전이었네, 바로.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블루오리진은 뉴셰퍼드 아 가지고 그래도 실험하고 이제 있고. 블루오리진이 조금 알려지긴 했을 때다. 그래도. 그때는 조금 알려졌죠. 네네. 왜냐면은 어쨌든 네. 블루오리진도 꽤 오래됐으니까 스페이스X보다 더 먼저 스페이스X보다 생겼잖아요. 먼저 생기긴 먼저 했죠. 생겼잖아요. 네. 2019년쯤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네, 거군요. 그래서 2019년에 어디를 가볼까? 그때 이제 사실은 렐러티비티도 굉장히 스타트업. 아, 그 당시에도 그때도. 그게 후보에 있었어요? 네. 재료 엔지니어를 항상 찾으니까. 우주 산업을 좀 진지하게 하고 있는 로켓을 뭔가 올린다는 회사들은 다 재료 엔지니어를 찾지 무조건입니다. 않나요? 네, 지금도 사실은 계속 그럴 것 뽑고 있고요. 같은데? 네, 네. 항상 금속하는 사람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궁극적인 꿈같이 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면 우주 쪽 연구를 아. 할 수 있다. 왜냐면 대부분의 것들이 항공우주나 무기에서 다 파생돼요. 이게 비단 재료뿐만이 아니고 재료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지금 상용하고 있는 통신 기술이라든지 네, 뭐 그쵸. 바이오 기술들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군수 아니면은 우주항공 이런 데서 다 오거든요. 근데 심지어 놀랍게도 아직도 지금 단계에서 나사라든지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에서 하는 연구들이 곧 상용화가 많이 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뭐 고체 상태 용접, 지금 제가 맡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고체 상태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자동차 쪽이나 배 쪽이나 이런 데 많이 넘어오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왜냐면 여전히 이쪽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방식이 네, 있으니까. 아크 텅스텐으로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싸고 빠르고 근데 설비만 잘 갖춰놓으면 이쪽이 훨씬 효율이 좋고 생산성도 좋으니까 언젠가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안전 이슈도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에 일부 그게 적용이 된 케이스라 볼 수 있나요? 테슬라,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도 아직은 고체 상태 용접을 하고는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스페이스X에서 많이 힌트를 얻었던 초대형 단조, 스페이스X랑 테슬라가 어쨌든 이제 대주주가 같다 보니까 네. 많은 기술들의 이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다를 내리기도 쉽잖아, 사실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찰스 쿠어만이라고 아예 그 재료팀의 수장이 테슬라랑 스페이스X를 겸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해봐서 좋았던 거는 여기다가도 적용해보고 반대로도 할 수 있고. 그렇구나. 원래도 뭐 시너지가 날 거는 많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참 스페이스X랑 테슬라는 시너지 날 거는 진짜 많아 보여요. 재료적인 그렇죠. 것도 그렇고 뭐 다른 기술들도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속 재료 이쪽만 얘기하셨지만 다른 것도 그냥 우주에서 하던 게 가장 최악의 극악의 환경에서 제일 하드하게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기술들이니까 이거를 양산형으로 범용으로 바꿔서 테슬라에다가 집어넣으면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또 같아서 제어, 에이비오닉스 같은 분야는 향후 적용되는 자동차도 사실은 좀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복잡한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또 교류가 많을 것 같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기술 교류가 그렇게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아마존이랑 블루오리진도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특히 또 카이퍼 프로젝트,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링크랑 좀 비슷한 거죠? 스타링크랑 목적성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위성을 많이 올려서 인터넷 많이 근데 구축한다. 그 큰 틀로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슷하죠. 위성 많이 올려서 전 지구에서 인터넷 되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카이퍼를 되게 잘 알고 있진 않아요. 듣기로는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알고 있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되게 클 거예요. 공급망이 사실 이제 월드와이드로 간다고 하면 미국 내에서만 컨트롤되는 어떤 그 전산망을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고, 이거를 스탠다다이즈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아마존이 쓰려고 하는 면도 좀 있다. 뭐 네, 약간 이런 아마존이 말씀? 훨씬 더 직접적인 고객일 거예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기사에 보니까 아마존이 블루오리진에게 독점적으로 밀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기사에 뜨더라고요. 이게 네, 한 곳에 그래서- 몰아주면은 이게 이해관계 상충이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 공급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정부 관계자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루오리진에서는 들어오신 다음에는 어떤 일들을